일단은 김정은 위원장 조선 반도의 비핵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주한미군 철수를 궁극적으로 염두한 그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핵 리스트 공개 의지였습니다. 이게 바로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 공동선언문, 평양 공동선언문에는 이 핵 리스트 자체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어요. 북한은 2016년 5월에 당 제7차대를 했습니다. 당 제7차대 이후 해외에 나와 있는 대사들을 다 모아놓고 앞으로 단기간에 어떻게 북한이 핵 보유로 가겠느냐 하는 전략을 토의하고 그걸 수립했습니다. 네. 그에 의하면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공개적인 핵 보유 접근법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파라는 건 뭐냐? 인도와 파키스탄이 다른 것은 뭐냐면 미친놈 전술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하되 김정은을 외부 세계에서 볼 때는 통제불능한 미친놈처럼 보이게 해야 된다. 네. 그래야 얻어낼 것을 얻어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클라이맥스가 올해 2018년 새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내 책상 위에 핵 단추가 있다. 그렇죠. 이건 위협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육성으로 마지막 핵 위협 공갈의 클라이맥스를 이제 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수순으로 넘어가느냐. 이제부터 북한은 위장평화 공세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북한이 이제 핵 질주를 할 때까지는 북핵 해결의 도식이 뭔가면 선 북한 비핵화 후 협력 교류입니다. 이 원칙은 오바마 행정부와 네. 이전 한국 보수 정권이 합의한 북핵 해결 원칙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 대화도 안 되고 교류도 안 되고 북한이 결국은 제재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 도식을 바꿔놔야 된다. 네. 어떤 도식이냐? 선신뢰 구축 후 비핵화 도식으로 비핵화 문제를 뒤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식으로 판문점 4.27 선언도 했고 6.12 미북 공동선언에도 이 도식을 딱 문장으로 박아 넣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 공동선언문 순서가 바로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됐죠. 서두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미국과 북한은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나면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가 이걸 모르고 이게 순서가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미국에 돌아온다는 걸 모르고 거기다가 사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에서 보면 선신뢰 구축 후 비핵화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북한은 계속 순서대로 정전선언을 해가면서 뭔가 4.27 선언, 6.12 미북 정상선언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순서대로 가자. 이게 순서론입니다. 지금 북한은. 네. 미국은 사인해놓고 보니까 이거 잘못했구나. 지금 느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거 싱가포르 선언이 이거 이렇게 순서가 안 돼 있다고 말은 못합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사인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사인한 거다. 그래서 네. 미국의 주장은 북핵 진전론입니다. 그래서 네. 북한의 순서론과 미국의 북핵 진전론이 지금 맞부딪히기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접합점을 못 찾는 부분 아닙니까? 먼저 비핵화를 해야 종전선언을 해준다와 네. 종전선언을 해야 비핵화를 실천한다. 바로 북한의 그 순서론에 발목을 잡힌 셈이 됐군요. 이번 공동선언문은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북한이 계속 순서론을 내놓으면서 비핵화를 뒤에다가 계속 넣고 있느냐. 왜 그러냐면 북한을 비핵화하려면 지금 다 아시다시피 북한 비핵화의 초기 조치는 뭐냐. 자기가 한국이나 세계 미국을 향해서 나한테는 어떤 핵시설이 있고 ICBM은 몇 개고 이 자기 모든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신고하는 겁니다. 네. 리스트를 내놓아야 돼요.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 견제에서 보면 내가 비핵화를 하겠다. 비핵화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가로서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 경제 협력도 받아내고 이렇게 된다면 이 문제는 매우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단 지금 김정은은 어떻게 하면 핵을 끝까지 보유하면서 적당한 리스트를 내놓아서 비핵화로 포장된 핵 보유 국가로 갈 수 없겠느냐. 네.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이 내놓으려고 하는 이 리스트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거의 비슷이 맞아떨어져야 이것이 진전되는 겁니다. 만일 미국도 일정한 정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와 미국이 이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북한의 핵 리스트를 미국에 준 것보다 더 험악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네. 1990
3년부터 4년 사이 1차 핵위기가 핵물질 신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이때 북한의 핵물질을 신고했어요. 신고한 거하고 미국이 계산한 거하고 딱 보니까 불일치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불일치를 해결하자.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북한이 해결할 수가 없다 해서 미국이 그러면 너 핵무기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다 해서 1차 핵위기가 났는데 지금 이거 핵 리스트를 지금 북한이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한 번 미국에 당해봤어요. 당해봤기 때문에 이걸 과연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느냐. 이거 내놓으면 금방 알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리스트 문제를 계속 뒤로다 끌고 가면서 앞에다가 정전선언 문제 순찰원 이런 걸 자꾸 내놓는 거죠. 아까 말씀하실 때 앞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 그 첫 번째 근거가 먼저 정전선언을 해야 비핵화를 한다라는 이 부분에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군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가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공식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공식 초청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무슨 새로운 것을 좀 대통령님한테 선물로 이렇게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영변 핵시설 이거 동결 폐기 불능화 문제는 2005년부터 이미 북한이 9.19 공동성명 때부터 이야기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ICBM 발동기장 해체 이런 문제는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날 때 6.12 미국 싱가포르 선언에 다 들어가 있는 문제. 네. 다 들어가 있는 문제를 다시 큰 것처럼 지금 꺼내서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지금 김정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야 그래도 문 대통령이 평양까지 갔는데 저 정도 선에서 김정은이가 딱 멈춰 선 걸 보면 이건 비핵화 의지가 없구나 하는 걸 제가 단언하게 됐고 아마 저도 대통령님이나 우리 측 성원들도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설득의 과정이 더 이상 진척될 가능성이 없다. 조금 비관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은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제 외교 협상이라는 걸 해보면 쌍방이 그 어떤 문제를 합의하고 돌파구를 찾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라톤 회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문제, 북한으로서는 핵무기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외부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협상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뭘 좀 잘해주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협상용으로 봅니다. 북한에 있어서 핵무기는 협상용이 아니라 남한과의 실력차, 경제적 실력차, 군사적 실력차, 이념적 실력차, 이 모든 실력차의 격차를 메우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비대칭 균형추로 생각하고 있어요.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이렇게 비핵화 문제와 관련 회담이 쉽게 종결됐다는 것은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계속 이야기해 봐야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게 명백하기 때문에 종결하지 않았지. 만약 조금이라도 김정은이하고 만나서 야 이거 좀 된다거나 그런 기미가 있다거나 혹은 김정은이도 이거 문 대통령님께 자 이런 것만 좀 더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정도까지는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give and take 주고받는 식의 회담이 진행됐다면 아마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계속 뭔가를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겠고요. 그러니까 give and take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오전에 끝내고 나오지 않았냐. 이건 일반적으로 외교 협상을 쭉 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